안녕하세요. 올라바드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류지경 PD도 이렇게 그 얼굴을 보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스프링 파이널 이후로 이제 처음 보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All About NFL 방송은 2월에 이제 슈퍼볼 리뷰를 마지막으로 잠시 좀 휴식기를 가졌었고, 저희끼리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프로야구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쭉 계속해서 이제 야구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에, 역시나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가 알면 알수록 더 어렵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고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점점 더 나아지겠죠? 음. 음. 네, 이렇게 이제 좀 현장 경험을 계속해서 쌓고 계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해서 저도 좀 적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LCK 중계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5월에 이제 또 운 좋게 런던 출장을 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국제 대회 중계도 다녀왔는데 이제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 휴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토트넘의 이제 구장 투어를 좀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구장 투어 코스 중에 이 NFL 라커룸 음. 공간을 또 따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코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혀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 평소에 토트넘 혹은 이제 그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원정팀들이 쓰는 라커룸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NFL 팀만을 위한 전용 라커룸이 있더라고요. 이제 음. 왜냐하면 NFL 같은 경우는 뭐 로스터에만 해도 5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 20명 안팎이 있는 축구 라커룸 가지고는 이제 공간을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구장을 지을 때 이 NFL 경기를 염두에 두고 별도의 이제 라커룸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원정 라커룸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공개되지 않는 홈 라커룸은 제가 본 공간보다 한 두세 배가 더 크다고 이렇게 이제 직원이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제가 어. 갔었던 공간만 해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NFL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좀 들을 수 있었고 그 직원분이 이제 그 동양인이 좀 NFL에 이제 관심을 드러내니까 굉장히 또 이제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좀 재밌는 얘기들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각 그 선수 락커마다 NFL 32개 팀의 헬멧과 유니폼을 이제 실제로 다 갖다 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영국 혹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토트넘 구장을 찾는 팬들에게 NFL을 잠시나마 좀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한번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같은 곳에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영국 출장을 다녀오셔서 지금 배경이 영국인 거죠? 네, 뭐 좀 연관이 돼서 네, 그런 뭐 배경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 제가 그 나오는 기사를 봤을 때는 토트넘 구장을 연고로 하는 NFL 팀을 한번 뭐 이렇게 창단 혹은 뭐 이전을 위한 좀뭐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런 루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언젠가 뭐 실현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은 제기어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음.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긴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토트넘 구장에 이런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더라. 네, 음.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오프 시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뭐 예전처럼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제 NFC 동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서부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FC 이스트를 저희가 가장 먼저 좀 살펴볼 지구로 정했는데 지난 시즌에 정말 이제 최격전지 중 하나가 바로 이제 NFC 동부 지구였거든요. 저희가 항상 그 뭐 농어촌 지구다 이런 식으로 많이 놀렸었던 그런 이제 NFC 이스트였는데 지난 시즌은 네 팀 모두 다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즌을 마쳤던 정말 최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 팀이나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으며 이제 그 중에 한 팀은 또 슈퍼볼 무대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NFC 이스트가 자존심을 많이 구겼던 뭐 기억들이 있는데 지난 시즌만큼은 모처럼 그
어떤 근본, 이 클래식 지구의 좀 위상을 되찾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해왔던 대로 성적이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이 8승 1무 8패를 기록을 했었던 워싱턴 커맨더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이 이제 커맨더스 이름으로 뛰었던 이제 첫 시즌이었고 카슨 웬츠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역시나 뭐 수비에서 체이스 형의 빈자리도 컸었고 결국 이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구단의 매각 관련된 이슈인데 일단은 이제 그 32개 팀 중 이제 최악의 구단주였던 댄 스나이더가 이제 구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댄 스나이더 강점기를 탈출할 것으로 보인다. 저도 이렇게 첫 줄에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뭐 성적인 스캔들도 많았고 뭐 여러 포필드, 온필드에서 좀 구단 운영을 할 만한 자격이 좀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런 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구단을 내놨고 지금 이제 사모펀드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조시 해리스라는 인물이 이끄는 그 투자자 그룹에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매각이 될 예정. 네. 이게 60억 5천만 달러라고 이제 책정이 됐는데 이걸 한화로 환산을 하면 7조 8,831억 5천만 원.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로 매각이 되기로 결정이 됐고 지금 이제 조시 해리스가 이끄는 공동 투자자가 20명이 되는데 그 안에 뭐 그 매직 존슨이라던가 전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 이런 사람들이 좀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원래 조시 해리스가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걸로도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지만 스포츠 구단 경영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데빈 블리처라는 사람과 함께 해리스 블리처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이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그룹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HBSE 안에 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NBA 팀이죠. 그리고 이제 NHL의 뉴저지 데블스 이런 팀들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조시 해리스 개인으로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제너럴 파트너 중 또 하나로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이제 스포츠 구단 경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구단 매각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7월 20일에 이제 그 NFL 구단주 투표가 있습니다. 이 투표를 통과를 해야 이제 매각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고 뭐 현재는 무난하게 투표를 통과할 것으로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즌에 덴버 브론코스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제 매각이 됐다.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음, 1년 만에 그 기록을 뛰어넘는 또 엄청난 이제 매각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뭐 최종적으로는 조시 해리스 그룹이 승자가 됐지만 사실 팬들은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 구단을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음, 뭐 재밌는 상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음.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지금 중계권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중계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구단을 소유를 한다? 이거는 저는 글쎄요. 뭐 썩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이조스가 이제 NFL 구단을 소유하는 일은 좀 없어졌고, 일단은 이제 오너 리스크가 사라진 커맨더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합리적인 구단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성적을 내는 것도 뭐 최우선 과제겠지만 이 워싱턴이라는 이제 수도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팀 치고는 NFL에서 지금 가장 낙후된 구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로스터 문제, 그다음에 또 새로운 구장을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또 하루빨리 좀 바쁘게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이제 그 코칭 스태프진의 큰 변화가 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보면 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뉴저지 데블스를 이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은 변화를 주기 전에 현재 있는 코칭 스태프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이제 뭐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이제 프런트에 있는 이제 주요 자원들 모두 평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제이슨 라이트 사장 역시도 일단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고용 승계를 지금 해주고 있다.
좀 음, 보여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아주 많이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론 리베라 감독도 좀 빠르게 이제 새로운 구단주에게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구단주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구단 내부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칩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에릭 비애니미가 지금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 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2년 계약을 맺고 왔거든요. 근데 뭐 칩스 있을 때랑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 그 오펜시브 플레이 콜링에 대한 전권을 이제 받기로 하고 이쪽으로 건너왔다라고 해요. 음, 이 비에니미도 사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뭐 새로운 팀의 감독 후보로 늘 거론이 됐던 인물이죠. 이제 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 헤드 코치 잡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패트릭 마홈스라는 리그 최고의 쿼터백과 함께 하다가 지금 커맨더스의 사실 쿼터백 상황을 보면 칩스와는 좀 많이 달라요. 저희가 음,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팀에 와서도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또 비에니미의 어떤 평판을 올리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위기이자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 칩스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앤디 리드 영감님이 이제 플레이 콜링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칩스의 오펜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롯하게 비에니미의 공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아마 이제 이 워싱턴 커맨더스에서의 성적이 이 비에니미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제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쿼터백 문제가 뭐 심각합니다. 뭐 지난 시즌에 카스 웬츠를 트레이드를 해오면서 뭐 웬츠 재기를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여의치 않았고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가 이제 뭐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팀을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QB1 자리가 샘 하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 하웰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팬들에겐 낯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이제 드래프트 5라운드 픽 출시이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절에 만 야드를 넘게 던지면서 이제 학교 역대 기록을 경신했던 이제 그런 쿼터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팬들에게는 좀 특별할 수 있는 게 한국인 할머니를 둔 이제 쿼터 음, 코리안 선수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걸 좀 살펴보면 대학 시절에 뭐 어깨 힘이나 정확도 이런 것들은 꽤 준수한 편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았고 러싱에도 좀 강점이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쿼터백 치고는 뭐 지금 185cm니까 뭐 아주 그렇게 뭐 키가 크지는 않고 음, 대학 시절에 이제 RPO에 좀 집중된 시스템에서 뛰었다 보니까 정통적인 어떤 포켓 패서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까지 이제 증명하고 프로에 온 선수는 아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일단 이제 그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선수가 한 프랜차이즈의 주전 쿼터백 깜인가?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리베라 감독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다. 어, 암탤런트도 있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니캠프 마지막 플레이에서 연속해서 또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좀 이제 우려를 낳았다고 해요. 뭐 첫 몇 주 동안은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낙점이 됐으니까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겠지만 그 제한된 기회 안에 샘 하멜이 주전 쿼터백감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금 올 시즌에 영입한 자코비 브리셋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이크 폼 이런 선수들로 충분히 대체가 될 수도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5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주전 쿼터백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즌 시작할 때부터 주전 쿼터백으로 낙점이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발 쿼터백 기회가 온 만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비에서 큰 변수만 없다면 어쨌든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또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이 하벨 선수로서도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잡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워싱턴의 최근 이 쿼터백 역사를 좀 살펴보면 좀 안타까운 역사들이 좀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았던 쿼터백이 최근 20년 동안에 한 4명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뭐 거기에는 로버트 그리핀 이제 3세도 있었고 뭐 드윈 해스킨스 같은 선수들도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팀의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되어주지를 못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사실은 뭐 마크 브루넬이라던가 도노반 맥랩, 알렉스 스미스, 카스튼 웬츠 등 이제 각 시대를 나름 좀 풍미했었던 이제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던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수들 모두 이 자신의 선수 경력을 돌아봤을 때 이 워싱턴 시절의 기록이 그렇게 뭐 유의미하거나 뭐 빛나거나 하지는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쿼터 코리안 이제 한국계 쿼터백인 샘 하웰이 과연 뭐 새로운 좀 영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뭐 커크 커즌스가 선녀였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음, 뭐 어쨌든 하멜 선수가 또 한국계 선수인 만큼 또 자리를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일단 스킨 플레이어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제이디 맥키식 선수가 방출이 됐고 어차피 뭐 이 선수가 큰 도움은 안 됐기 때문에 뭐 아는 선수가 방출됐다 정도로 이제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이제 브라이언 로빈슨 주니어와 안토니오 깁슨 그리고 올해 6라운드 뽑힌 뭐 크리스 로드리게스 주니어 요 정도가 어 주요 러싱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리시버나 타이트엔드로 이야기를 옮겨가 봐도 음, 어쨌든 대부분 이제 핵심적인 주전 역할을 했던 선수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리시버도 테리 맥러린, 뭐 자한 다슨, 커티스 세뮤얼 건재하고 음, 타이트엔드도 이제 로건 토마스 그 주전 선수가 다시 한번 이제 워싱턴을 위해서 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선수들이 뭐 완전 S급이냐 하면 이제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준수한 자원들이 나름 이제 폭넓게 이 뎁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웰에게는 뭐 그렇게 나쁜 환경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뭐 최상급은 아니지만 뭐 여러 준초급들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오라인입니다.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워싱턴의 가장 큰 문제를 오라인으로 꼽을 정도로 오라인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에 이제 주전 라이프 태클이었던 찰스 레노를 제외를 하고 나면 모두 다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이제 오라인을 구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제 앤드루 와일리를 3년 2,4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가드 닉 게이츠를 3년 1,650만 달러로 영입을 했고 당장 이제 그 샘 하웰 선수가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잖아요. 선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오라인에서 이제 좋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오라인이 어느 정도 스텝업을 해줘야만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 풋볼 포커스 이제 사이트에서 선정한 오펜시브 라인 랭킹을 보면 27위 정도로 지금 워싱턴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변화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 데려온 선수들도 뭐 아주 뭐 이름값이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음, 어쨌든 뭐 팬들에게 이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오펜시브 라인 구성은 아니다. 이렇게 좀 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음. 수비 쪽에서는 이제 도란 페인 선수를 4년 9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어주면서 이제 잡았고 체이스 영 선수가 이제 이 좀 건강하게 한 시즌 뛸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영입과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커맨더스가 체이스 영과의 5년차 옵션을 이제 실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체이스 영이 그 이후에 이제 뭐 트레이드를 시켜달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트레이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트레이드를 하게 되더라도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좀 건강한 상태로 몇 경기 뛰고 퍼포먼스가 여전히 나온다라는 걸 이제 다른 그 구매자들에게 보여준 이후에 몸값을 더 올려서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뭐 트레이드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뉴스일 것 같아요. 체이스 음, 형이라고 하면은 2020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들어와서 데뷔 시즌에 바로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수상을 할 정도로 정말 음,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선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이후의 행보를 살펴보면 워싱턴의 선택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최근 2년 동안에 체이스 형이 이제 크고 작은 부상들을 시달리면서 이제 2년 동안 하면 이제 정규리그가 34경기잖아요. 근데 그 음, 중에 12경기 출전,
음, 그리고 색이 1.5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차의 임팩트에 비해서 2, 3년 차는 사실 뭐 거의 좀 존재감이 미미했다. 네, 이런 음, 생각이 들고 사실 이 5년 차 옵션이 지금 1년 1,7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조건이었는데 이제 뭐 냉정하게 지금 체이스 형의 가치가 그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좀 진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부상 이슈만 없다면 여전히 나이는 젊고 또 폭발적인 어떤 패스러셔인 체이스 영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즌 개막하고 나서 몇 경기 잘 뛰고 뭐 트레이드가 되던가 아니면 FA가 된 채로 뭐 다른 팀 혹은 이제 워싱턴과 뭐 재계약을 맺는 뭐 여러 가지 선택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워싱턴이 냉정하게 이제 우승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좀 사대가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워싱턴 팀과 그렇게 첼시 형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해를 제외하고 나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첼시 형 선수를 팔아서 또 미래를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드래프트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에 대한 보강이 많았습니다. 1라운드 전체 16번으로 이제 그 미시시피 주립대 코너백 에마뉴엘 포브스 선수를 이제 뽑았고 2라운드 47번으로 이제 일리노이 출신의 코너백 자타비우스 마틴을 뽑으면서 1, 2라운드에 모두 이제 코너백을 뽑으면서 또 세컨더리를 보강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당초 이제 1라운드에 오펜시브 태클이나 아니면 이제 코너백을 보강할 것이다라는 이제 뭐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었는데 음, 앞선 순번에서 이제 좋은 오펜시브 태클 자원들이 좀 다수 빠져나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너백 쪽으로 좀 투자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 일단 이 포브스 얘기부터 간단하게 해보면 대학 시절 기록을 보니까 무려 14개의 인터셉션, 그다음에 음, 6개의 인터셉션 터치다운을 또 만들어낼 정도로 어떤 이 플레이메이킹, 이 턴오버를 만들어내는데 좀 특장점이 있는 코너백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네. 워싱턴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거든요. 이제 그런 약점들을 메울 수 있는 픽이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 NFL 무대의 어떤 뭐 거구에 그러면서도 빠른 이제 리시버들과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피지컬, 이 프레임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몸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음, 좀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브스가 어떤 프로에 와서 저 자신의 몸을 좀 키워나가는 것도 좀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포브스가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상대 리시버를 1대1로 마킹하는 이제 선수라면 이 2라운드에 뽑은 마틴은 이제 슬랏 코너백이라던가 세이프티까지도 좀 다재다능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강점인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 시즌에 오너십이 바뀌는 그런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당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가기도 좀 어렵고 그러면서 다른 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선수 영입 자체도 거의 없었습니다. 뭐 드래프트 지명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주요 영입이라고 하면 그 에릭 비애님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정도로 이번 이제 오프 시즌 좀 잠잠했었던 워싱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이제 새로운 구단주 체제 하에서 이 팀이 어떤 팀인지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하는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총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음, 좀 약점들이 눈에 띄어요. 일단 쿼터백,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뭐 드래프트 상위 순번에 좋은 재능들을 뽑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세컨더리. 네, 음, 이런 약점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구 라이벌 팀들과는 좀 전력차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샘 하웰의 가능성을 좀 타진하기만 할 수 있어도 뭐좀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if가 많으면 강한 팀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현재 워싱턴이 if가 너무 많은 팀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